도나도나 머니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돈나님들이 한 분도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날까지 머니돈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토야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윤숙입니다. 조이스의 그 처음 먹은 맘이 생각이 나는 거지. 조이스의 초심. 조이스의 초심은 우리 교포들이 아니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여성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유튜브를 해야 된다. 라고 저를 꼬셨거든요. 2년 되어 갑니다. 그래, 맞아. 우리 벌써 잠시 2년 후에 됐어. 2년이에요. 5월 되면 2년이죠. 5월 되면 시간이. 2년인데 저희가 지금 5만 6천 700 5만 6,700 뭐 이렇게 지금 돼서 곧 6만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약속하셨죠? 2년 안에 10만 만들어준다고. 빨리빨리 링크를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친지들한테. 저희가 요즘 감사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이런 영상을 보내면서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지난번 영상인가 제가 한번 릴레이를 해보자고 했었어. 어디에서 보고 계시나. 근데 정말 캘리포니아가 단연코 많더라고요. 인구가 많으니까. 캘리포니아가 많으신데 한국이 꽤 있었어요. 한국이. 근데 어떤 분은 한국에서 자녀가 유학을 가 있고 미국에서 살려고 계획 중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이민 오실 준비하시는 분들도 곧 이민 가기 때문에 봅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리 변호사께서 한국에서 전화를 많이 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고 캐나다에서 보시는 분들은 비슷한 게 굉장히 많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캐나다랑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그래서 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그냥 웃겨서 보고 있어도 있었어요. 은근 웃겨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댓글을 안 쓰시는데 응원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쓰세요 좀. 뭐라 그랬지? 슈퍼 도네이션? 뭐 이런 것도 주셨어요. 슈퍼 땡스. 슈퍼 땡스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이름을 제가 모르고. 저희 사실 유튜브 잘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슈퍼 땡스 주신 우리 돈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도 사실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주위에서 보험을 드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70%는 또 중간에 해약을 해요. 여러 가지 기타의 이유로, 뭐 이유야 많죠. 그런데 그 해약하는 게 그냥 돈을 안 내버리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나 그냥 끝낼래요. 이렇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고 혹은 현명하게 보험을 해약할 수 있을까? 해약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해약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됐을 때 조금이라도 좀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어요. 두 분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이 보험업계에서 또 욕을 무지하게 먹겠다. 이런 비밀을 까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그거 아닌데 우리는 아니야? 있는 것만 있는 것만 뭐 속여서 그럼 하는 이거 것도 지금 아니고. 영업 자세 좀 보소. 영업 비밀 아니야? 영업 비밀 아니야? No. 그럼 언니부터 시작해봐. 일단 보험을 캔슬하지 않도록 들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과연 어포드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거를 왜 드는가? 얼마짜리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든다면 그렇게 캔슬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대부분 생명보험이에요. 그렇지. 그죠? 생명보험을 드는데 그러니까 뭐 대부분 오시면 뭐 누가 하나 들어 달랬어 뭐 이래가지고 드는데 나도 그랬어. 이분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생명보험은 내가 가서 들겠다고 할 때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놓고 그러고 이제 나는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 그러잖아요. 그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브릴리언한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갖고 롱텀 케어에 내가 그
제일 잘하는 탑 세일즈맨이 되겠어. 이렇게 한 거지. 음. 그래갖고 광고를 쫙 했잖아. 누가 연락을 했겠어요? 롱텀 케어 필요한 사람만. 절대 엘리저블 안 하지. 아무리 아는 사람이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그러더라도 내가 뭘 드는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험은 항상 들 때는 지금 뭐 돈 내고 어떻게 하지만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먼 장래의 일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검토한 다음에 그리고 특히 다달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돈을 낸다면 이게 지금 어떤 돈을 내가 내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이며 과연 이 돈을 내는 게 지금은 이만큼 내지만 이거를 30년, 40년 낸다 그러면 그때도 내가 어포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다 살펴보고 한다 그러면은 캔슬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언니가 본 캔슬의 경우는 대부분이 돈을 제대로 못 내서 캔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세일즈를 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냥 보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얼마 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족이 뭐 몇 명이냐, 돈을 얼마를 버냐.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험이 필요할 경우는 인컴 리플레이스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 내 인컴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 그래, 보험은 나를 위해 드는 건 아니야. 그렇지. 어. 그것 때문에 드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과연 지금 그 생명보험의 액수를 정할 때도 무조건 뭐 밀리언, 무조건 10만 불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는 어포드를 할 수가 없어서 10만 불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그리고 지금 뭐 인컴이 얼마냐 그 중에 얼마를 보험료로 이렇게 내는 게 이 사람한테 부담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많은 경우에 텀부터 시작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캐시플로우가 또 되는 사람들은 뭐 10년간 아니면 20년간 뭐 몇백 불씩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캔슬하는 제가 쓴 사람 중에서 캔슬하는 분들은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없어요. 진짜 많이 없고 그러니까 캔슬하시는 분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많은 인포메이션을 듣고 오셔. 이미. 아니 이제 다 보험을 들고 들으신 나서. 아, 후에 들고 나서. 후에. 어. 주위에 많으니까. 1년쯤 후에 어디서 다른 인포메이션을 듣고 오셔가지고 느닷없이 갑자기 캔슬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죠. 이거를 하다가 그렇게 그만둘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딴 걸로 갈아타려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언니 그렇게 전화 받으면 촉이 오지. 오죠. 딴 데서 무슨 얘기를 듣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지.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설명이 없어요. 없고 그냥 캔슬할래요. 이렇게 오거든요. 아니면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든 게 음. 어떤 거예요? 이게 맞나요? 뭐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괜찮은 거지. 아, 그런 건가? 그렇지. 사실 보험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1년 전에 들을 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뭐 베리어블 라이프 같은 경우는 막 뭐 스테이트먼트 막 날라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고 그러니까 1년 후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한번 미팅해서 리뷰하면은 좋긴 좋은데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기 싫은데 누가 와가지고 뭐 이거는 뭐 내려갈 때 팍 내려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는 이게 안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먼저 이렇게 아,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고 요 상품이 더 낫다. 이제 이렇게 막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속은 거 같은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캔슬할래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다른 보험으로 리플레이스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보험을 없애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1년쯤 되면 어차피 받는 돈은 없어요. 누가 받는 돈? 손님이 받는 돈은 캐시밸류가 쌓이는 거 하더라도 받는 돈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캔슬한다 그러면 그냥 나한테 얘기해서 그냥 폼 사인해서 딱 캔슬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서렌더를 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원해서 아주 문서상으로 싹 캔슬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인슈런스 컴퍼니가 받는 날짜로 해서 그냥 진짜로 캔슬이 돼버리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페이먼을 스탑을 하세요. 은행에다 전화해갖고 아니면은 뭐 인슈런스 컴퍼니에 전화를 해서 페이먼 자동 인출하는 거 그냥 스탑 시키면 그러면 거기에 내가 받을 돈은 없지만 어카운트에 돈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달에 300불씩 보험료를 낸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카운트 밸류에는 300불 곱하기 12는 아니어도 그 한 반 정도는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캔슬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서렌더 차지라는 벌금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게 거의 없어. 제로. 뭐 보통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보험료를 스탑을 하면은 이 어카운트 밸류에서 보험료를 싹 빼가요. 얼마까지요? 그게 다 남아있는 제로가 될 금액까지. 때까지. 아 그러면은 만약에 1,500불이 남았는데 300불씩이다 그러면은 다섯 달. 5개월은 그렇지. 버틴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인슈런스 순수 인슈런스 코스트가 300불이 아니에요. 네. 내가 돈을 300불을 내지만 네. 사실 거기에서 빼가는 순수 인슈런스 코스트는 메이비 80불, 70불 이 맞아. 정도밖에 안 돼요. 피가 다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소진될 때까지 나는 보험을 갖고 있는 거라고. 아 그럼 꽤 오랜 시간 동안을 킵할 수 있나요? 그게 한 1년도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럼 그럼 커버가 혜택 되는 받는 그렇지. 거지. 차이가 어, 많은데. 이건 엄청난 차이인데? 그래서 그 서렌더 하는 거 하고 그냥 페이먼을 스탑하고 보험을 그냥 그 랩스 된다 그래요. 네. 랩스가 되는 거를 기다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랩센다는 거는 서서히 사라지는 거네요. 그게 이제 어카운트에서 돈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냥 끝났지. 근데 이거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혹하지가 않은 거야. 왜 혹하질 않아? 내가 원하는 그 대박이 아닌 거지 뭔가. 대박.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을 잘 듣고 가서는 뭔가 내가 딱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사는 거고 그 소리를 듣고 와서는 캔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롱텀 케어까지 같이 하이브리드를 해서 보험을 사셨어요. 아, 저건 1년 이후에 보험을 캔슬하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캔슬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혼자 되신 분이고 그래서 롱텀 케어가 정말 필요하신 분이고 이거는 라이프 인슈런스도 중요하지만 당신한테는 롱텀 케어가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캔슬을 하지 말고 갖고 있는 거가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왜 캔슬을 하세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뭐 엄마가 무슨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냐고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롱텀 케어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나는 이게 필요 없어 캔슬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럴 경우에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까 랩스가 되는 것처럼 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지금 당장 캔슬할래요. 왜? 그러면 그냥 폼을 보내죠. 언니 그런 사람은 내 생각에는 큰 마음을 먹고 전화를 해야 다시 거기에 깨지 않을 것 같으니까 큰 마음을 먹고 전화해서 아예 남의 얘기를 안 듣겠다 생각하고 전화한 거야. 아니 어차피 캔슬이 그 생각도 되는 많아. 건데. 진짜? 아, 왜냐하면 자기가 캔슬하려고 전화했더니 또 깨일까봐. 또 꾀를 플러스 더 사는 분도 있어. 맞아. 근데 이제 에이전트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이분이 1년간 낸 보험료를 다 날릴 것을 나는 아는데 캔슬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내가 이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쳤구나라고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지금 300불을 예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300불씩 12달이면 3,600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희 거 옛날 영상을 좀 보시면 우리 그 30대의 우리 직원이 매달 1,000불의 인슈런스를 내고 있었어요. 보험료를.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료를 상당히 많은 돈들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생명보험료를 저는 주위에서 80대셨는데 한 달에 5,000불씩 내시는 분을 봤어요. 왜? 또 무슨 상속에 문제가 있었나? 그러면 그렇게 들 수는 있지. 상속세로. 그런데 2년 후에 캔슬하셨어요.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게 그분은 뭐 10년인가 넣고 나면은 이렇게 리타이어먼트처럼 돈이 나오는 거로 아셨대요. 설명을 그렇게 들었대요.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험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이왕 캔슬을 한다면 굳이 전화해서 끊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면 그 안에서 어쨌든
서서히 어카운트 밸류는 내려가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보험을 탈 수 있다. 그렇죠. 보험 커버리지가 존재하는 거죠. 네. 불편한 걸 다 막을 수 있잖아. 굳이 에이전트한테 전화 안 하셔도 되고 그렇지. 뱅크에 전화해서 여기다 이거 스탑 해달라. 그리고 보험회사 연락해서 그냥 그거 캔슬하면 되시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퀘스천이 남습니다. 저희 영상 중에 그 브라이언 씨가 이제 보험을 하나 캔슬하고 새로 들었는데 롱텀 케어도 없었고 이게 그리고 리타이어먼트 플랜도 아니었다 그래서 둘 다 완전히 박살나게 캔슬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옛날 영상 보시면 근데 설명하면 딱 그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럼 그분은 왜 첫 번째 걸 캔슬했을까요? 2만 몇천 불을 손해봤다 그랬는데 첫 번째 그냥 거를 내버려 두라고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조이스를 통해서 보험을 들었어. 그러면은 미숙이 언니가 와 설명한 게 이것도 굉장히 좋아. 그러면은 이 돈을 1,000불 내고 있으니까 이 돈도 1,000불 내려면 부담이 돼서 이 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전화해서 나 그거 끊을 거예요. 안 해도 한동안은 같이 가는데 왜 그랬을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있는 팔리스에 들어있는 캐시밸류가 필요하셨던 분이죠. 롤오버 하려고 그런 거지. 보통은 롤오버를 그렇게 해야 하는데 되는 거지. 그치.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은 그거를 찾아서 쓰고 싶으신 분이셔. 근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두 번째 쓰는 그 인슈런스 컴퍼니의 에이전트가 첫 번째 거를 리플레이스 한다고 공식적으로 폼을 작성을 해서 첫 번째 컴퍼니한테 보내야 돼요. 나는 그 회사 에이전트가 아닌데도 그럼요. 그거는 조지아 스테이트 인슈런스 디파트먼트의 룰이에요. 조지아 스테이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스테이트마다 이제 그 인슈런스 디파트먼트가 있어서 다 가본을 하는데 어쨌든 그 스테이트에서 정해둔 룰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과연 이걸 리플레이스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맞느냐? 리플레이스를 하게 하고. 되면은 왜 리플레이스 확인도 하고. 하니 하는 것까지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퀘스천. 그러면 이 사람이 안 했잖아요. 나 리플레이스먼 한다는 뭐 그런 통지서를 안 보내서 그 첫 번째 회사에다가 그거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생길 수 있죠. 어떤 문제요? 제대로 일을 안 했으니까. 네.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그거를 있나요? 그러니까 뭐 보험 가입자가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변호사비 드는 거야? 그럼?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거를 추천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방법은 따지자면 방법은 그렇다는 제대로 거고. 하지 않았다는 거네.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왜 이제 요거를 캔슬하고 저 더 조건이 좋은 거를 들기 위해서인 경우가 있다 하셨을 때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험이 이미 있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험을 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필요 없어. 안 들어. 이러는데 있는 사람은 어딘가에서는 내가 의지가 있어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십시오 얘기하는 게 생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이 사람한테서 끌어내기가 더 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영업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을 자기 거로 갈아타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이 사람한테 제가 요거를 캔슬하기 위해서 이런 폼을 써서 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 사람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있으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그걸 다 물어봐요. Every single application. Are you trying to replace it? 무슨 걸 replace 해? 그걸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 주위에 이거 썼다는 사람을 난 썼어 언니. 썼어? 갈아탈 때? 갈아탈 때. 그걸 쓰게 되어 그리고 있어. 왜 리플레이스를 하는지를 다 쓰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 나온 돈으로 여기를 갈아타서 돈을 빼갖고 가는 거니까 다 써야지.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인슈런스를 좀 갈아탄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보다 분명히 어떤 에디셔널 베네핏이 있거나 그렇지. 첫 값이 번째 싸거나. 그렇지 값이 싸거나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바꿀 이유가 없지. 자꾸만 바꾸고 이러는 걸 churning이라 그래요. churning. churning이라서 부동산 할 때도 막 자꾸 사고 팔고를 계속해서 해갖고 플리핑이라고. 그
그거는 그 인슈런스 로에서 굉장히 아주 헤비하게 다스리는 그, 너무 많이 네. 하는 사람은 플래그가 한 올라가는 거야. 한 번도 그렇게 하면은 그건 처닝이에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를 이제 할 때는 그 폼을 작성을 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컴퍼니에다가 이걸 리플레이스 합니다라고 통지를 하고 왜 합니까? 응? 그것도 쓰게 돼 있어요. 야, 엄청난 일이다. 지금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캔슬을 해야 되는 뭐 경제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캔슬한다고 통보하지 말고 그냥 두면 그래도 일정 기간은 보험 혜택이 살아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보험을 다른 보험으로 바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다가 이런 내용 때문에 내가 이 보험으로 바꾼다라고. 그 폼 양식에 이름이 있잖아요. 1035. 35 맞아요. 아, 이것도 1035 네. exchange야? 1031이 아니라 1035. 1035 그거는 exchange. 이제 그 펀드가 움직일 때 1035 익스체인지 한다고 그러는데 리플레이스는 뭐 1035 익스체인지 할 게 없어도 리플레이스먼트 폼은 해야 돼요. 스틸 리플레이스 하는 거니까. The reason은 뭐냐면 내가 내 캐시 밸류가 없어도 내 베이시스가 있는 거지. 내가 는 돈이 있어서 1035 exchange를 우리가 1031 exchange 하는 거와 같은 이유지. 내가 옮기려는 게 베이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만약에 돈이 생겼다고 하면 텍스를 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 베이시스가 올라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1035를 내가 캐시 밸류가 없어도 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그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텀을 오래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자꾸만 많아지니까 텀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퍼먼트 인슈런스로 이제 컨버트를 하셨어요. 응? 컨버트를 하면은 무슨 장점이 있느냐? 내가 나의 건강 상태를 다시 프루브를 안 해도 돼요. 맞아. 나는 응, 그죠?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처음 텀을 살 때 그때 상태로 인정을 해주고 나이는 그러나 그 컨버전 할 때로 이제 쳐서 했는데 한참 이제 가다가 좀 생활이 좀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험을 막 캔슬을 해야 될까 봐요.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신 거죠. 그런데 유니버설 라이프는요.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픽스드 레이트를 할 수 있는 픽스드 유니버설 라이프 있을 수 있고 인덱스도 있고 베리어블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를 했다. 응? 근데 생활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줄여. 캔슬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반으로 줄여서 보험료도 반으로 줄여.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랑 통화를 해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반으로 자르고 이것도 반으로 자른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고락도 받았구나. 네, 받으신 케이스인데 캔슬했었으면 진짜 큰 손해를 보실 뻔했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내리지 마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 기간이 안 되나 보죠, 그게 예, 바꾼 예. 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완전히 나 이거 도저히 못 내겠어 하고 확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슈런스를 쭉 갖고 있다가 나이가 들으면 나 인슈런스 필요 없어. 그래갖고 확 캔슬하는 거야. 근데 다시 오셔. 왜? 나 저기 장례비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65살 넘어서 70살 이렇게 되는데 인슈런스를 하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퀄리파이가 안 돼요. 인슈런스 건강해. 컴퍼니가 안 받아줘요. 뭐 이거 있고 저거 아니면 있고 돈을 뭐. 무지하게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이게 유니버설 라이프 같은 경우였으면 그렇게 뭐 50만 불짜리 갖고 있었다. 그러면 단 10만 불이라도 아니면 단 5만 불이라도 이거를 그냥 킵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5만 불짜리로 바꾼다면 그러니까 50만 불에서 5만 불이면 이미 돈을 다 냈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또 퀘스천이 생겼어요. 용서하리라. 감사합니다. 그 텀라이프 인슈런스를 들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야 되는 돈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어요. 텀은 픽스드가 없어요? 텀이 픽스트도 있고 네. 인크리징 텀도 있고 그래요.
디크리싱 텀도 있어. 디크리징 텀도 있어. 무려. 디크리스도 있어. 나이 들수록 몰기지 인슈런스. 아, 라이프 인슈런스 말고. 아니, 모게지 인슈런스가 뭐야? 몰기지 인슈런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어. 몰기지를 얻잖아요. 어. 그러면 그만큼의 인슈런스를 사는 거예요. 그럼 몰기지를 이제 페이하면서 점점 내려가잖아. 그게 그죠? 디크리싱. 그러면 베이스 어마운트도 되게 신기하다. 이거 따라서? 이해가 나 지금 처음 살짝 안 들어봐. 되고 있어. 얘기를 안 했어? 안 이때까지? 물어봤으니까.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 아. 생각해봐. 왜냐면 텀 라이프가 로우는 30년이라고 합시다. 30년짜리 텀이 젊은 사람은 보험료 얼마 안 돼. 근데 그걸 굳이 50만 불에서 40만 불, 30만 불 내릴 필요가 없다고. 예전에 있었던 보험.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를 리퀘어 하는 거가 로운 그러니까 뱅크가 내가 할 때. 모게지 못 갚을까봐 뱅크가 그렇지. 뱅크가 하는 그거 거잖아. 원래 커머셜에서 주로 하겠네. 그렇지. 개인도 하고 커머셜도 하고. 아니면 뭐 몰기지를 얻고 났는데 뭐 거기랑 이렇게 연결된 어떤 기관에서 자꾸만 내려가 와가지고 드세요, 몰기지 드세요, 인슈런스를 드세요. 드세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게 그것이. 디크리징 텀인 거예요. 오. 나는 머니 돈나 하면서 상식과 지식이 쑥쑥. 손님입사는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벌써 번을 했잖아. 맞아. 에이전트하고 일을 했는데 자, 들어- 번을 했다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하고 일을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서 이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지. 그리고 이게 좋아 막 이러는 거지.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벌써 그러니까. 상했어. 내가 이 사람을 믿고 했는데 이제 뭐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은 했는데 이런 거지. 그러면 마음이 벌써 상하니까 뭐 랩스 노 캔슬해 당장해 막 이렇게 우리 또 다혈질이 많잖아. 캔슬해 당장해 막 이래. 감정적으로. 제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 하면 그러면 이거는 잘 챙겨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챙겨봐. 사실은. 그리고 막 또 들어. 그래 급하게. 급하게 또 막 들어. 그리고 나서 1년, 2년 되니까 또 나중에 되니까 구관이 자기가 또 명관이야 오냐. 이래. 자기가 또 와서 딴 사람이 또 온 거야. 구관이 명관. 자기가 막 와서 나 만날 밥을 사주네? 공을 들이네. 어. 공을 들여?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뭐 리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또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손님 리뷰만 했다 하면 아, 나 진짜 그거 진짜 그러니까 나 얘기하고 손님 싶어. 입장에서는 보통 아니 사실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해야 되냐. 그런 이제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명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2개, 3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새롭다 언니. 그러면 이제 미숙이 언니가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조이스 준비 안 했어? 다 하셔도 너무 다 하시고 계신데고. 근데 그 처음에 들 때 조심하라는 그러니까. 거가 키야. 시키고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넣지 마요. 할 수 없는데 이게 내 경제를 해결 못 해줘요. 이게 메인리 해결해 주는 거가 있어. 그게 생명. 그렇지. 내가 죽었을 때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컴을 리플레이스 해주는 거. 그거지. 내가 갑자기 떼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보험이. 그리고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보험료를 계속 30년 넣는데 내가 받는 돈이 뭐 10배를 주겠어요? 20배를 그렇게 안 돼요. 맞아. 근데 초창기에 목숨을 잃었을 때에 대한 대비 아니야? 그러면 한 번 냈는데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떼돈이지. 그거야, 그렇지. 내가 진짜. 쓰는 돈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럴 걸 원하면 텀 라이프를 드셔야 되는 거지. 그래. 예. 근데 그 외에 뭐 이걸 넣었더니 갑자기 나 10만 넣었는데 1밀리언이 되고 이런 거 없어서 여러분 그게 내가 생각을 내 경험상 나는 이제 보험을 보장이란 생각을 안 하고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 자기는 그래서 공부를 했다며 세상에.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고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거는 재테크가 아닌 거야.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 말을 안 해줬는데 어떤 한 분이 한 보험을 한 40년 한 레전드 다 타주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딱 그냥 정리를 하는 거야. 아니에스, 이거는 절대로 투자가 아니고 이건 그냥 보장이야. 그러니까 보장을 하고 싶으면은 보험을 하는 거지 보험을 통해서 돈을 모은다거나 뭐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딴 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너무 하시- 좋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키였어. 그래서 내가 정말 컨셉을 완전히 잘못 잡았구나. 근데 뭐 홀라이프 이런 거 해갖고 나중에 이 돈을 쓸 수 있고 뭐 이걸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지. 저기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있잖아. 얘기를 해. 보험은 빨리. 보험은 보장입니다. 보험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머니 돈나가 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험한 지가 80년대 말부터 했으니까 몇 년인가요? 35, 6년 됐습니다. 그때의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도 여러분 계세요. 근데 캔슬하고 그런 거 그냥 꾸준히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장은 이미 다 끝났어. 그러니까 보장의 니드는 그죠? 살아 계시니까. 살아 계시고 또 애들도 다 아니면 키웠어.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보장이 내가 필요했었던 때가 넘어섰다는 넘어섰지. 뜻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죠. 그분들은 거기에 있는 모여 있는 돈을 거기에 있는 캐시 밸류를 그대로 그냥 애뉴이타이 한다든지 애뉴이티로 옮겨서 옮길 때 그대로 1035 exchange 해가지고 그거를 애뉴이티로 만들어서 인컴화를 시킨다든지. 이게 굉장히 대단한 팁이네. 그렇지. 꼬박꼬박 돈을 내 갖고 지금 30년을 냈는데 내가 죽어서 이 돈 남겨갖고 저 애들한테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때 내가 쓰고 죽자를 1035 exchange를 해서 통해서 연금화를 연금화를 한다는 시키는 거예요. 거죠. 이제까지는 보험을 내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렇구나. 그때가 돼서는 이제 나를 위한 걸로 바꿔서 쓰는 거죠. 모든 보험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생명보험에서 어누이티는 갈 수 있고 어누이티에서 생명보험은 못 가고. 안 돼. 그러니까 오. 정착력은 애뉴이티네. 근데 만약에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키가 이거지. 왜냐하면 30년, 40년, 50년을 킵했다는 그치. 뜻은 뭐냐면 내가 그 금액을 잘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부담되지 않았다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그래도 캐시밸류가 그래도 3, 없어지지 40만 불은 않고. 되는 없어지지 걸. 않고 안 돼. 안 돼? 그 정도는 안 되고 뭐 한 10만 불, 15만 불 되는 분들은 여러 번 봤어요. 그래도 쓰고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줄 사람 없으면 그래. why not? 아니 우리 댓글 중에서 정말 마음 아픈 거 있었어요. 부부가 사시는데 자녀가 없으시대. 그래갖고 조이스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거야. 이 재산을 한국에 있는 조카한테 물려주고 죽게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세금 문제 같은 게 엄청 심각하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 분도 있다니까. 다 쓰세요 그냥. 뭘 줘. 다 쓰고 죽을 만큼 막 엄청 많은가 보지. 다 쓰면 되지.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돈은 없어요. There's no money like that.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 사실은 아끼고 이럴 게 아니라 다 여행 다니시고 다 쓰는 게 좋아.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많이 보는 케이스가 뭐냐면 아까 조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잘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그게 키지. 여러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컴이 지금 얼마냐. 나 벌고 내 스파우스가 벌고 그럼 둘이 합쳐서 인컴이 얼마고 그리고 자녀가 얼마고 내 집은 지금 얼마짜리고 모기지 얼마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과 또 지출에 뭐 또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타이먼트 펀드가 분명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따로 리타이먼트 플랜을 세워서 그걸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라이프 인슈런스가 어떤 거를 가져야 할지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라이프 인슈런스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진짜 롱텀이라고요. 캐시밸류는 거의 기대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진짜 30년 정도 지나서 많이 모이면은 good for him. 근데 정말 캐시밸류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 정말 정해진 이 버짓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0불을 번다. 근데 거기서 1,000불을 보험료를 내. 그러니까 1,000불은 다행히 진짜 저는 있어. 지금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불 보험료 내고 모르지? 그것도 50세 넘어서 들었어. 여러분 캐시 안 쌓여요. 그거 1,000불 은퇴해야 되잖아. 저희 아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할 거예요. 그 보험이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저 가라앉히고 분노를. 아니 너무 안타까운 거지. 사실. 그렇지. 너무 안타까운 거지. 제가 하던 비즈니스에서 100세 생신 축하를 했어요. 불과 몇 주 전에 춤추면서 나오셨거든요. 그분이. 아드님이 몇 살이겠어요, 여러분?
아드님이 만약에 70 몇 살이라 그래도 근데 이분 아직도 건강하세요. 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110세에 돌아가시면 만약에 아드님은 80 몇 살이잖아요. 그치. 나의 인슈런스를 쓰거라 하고 80 몇 살짜리 아들한테 주는 꼴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정말 라이프 인슈런스는 젊어서 아직 애들도 어리고 이제 남은 그 배우자가 애 둘을 키우고 앞으로 생활을 해나가기가 힘들까에 대한 대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100살 돼서 죽는데 우리 아들 주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옛날 드는 파워스는 거죠. 100살 되면 그냥 줬는데 예전에 드셨으면 그거 아마 100살 그죠. 되면 그냥 안 아 주고. 그래? 홀 확인해봐야 라이프 되겠다. 더 이상은 안 가고 100살 때 120살에 없어져 지금은 그죠? 120살에 아니 120살에 또 그렇게 되는 것도 그것도 있어요. 있고. 홀 라이프 근데 같은 예전에 경우는. 든 거는 다 언제 100살에 들었냐에 모추얼해서 그치. 그럼 돈을 그냥 주고 100살 인생 살면. 당신이 쓰시오 이러고. 그 대신에 이제 보험료가 다른 것보다 좀 비싸고. 근데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생명보험을 그래. 캔슬하시거든 들 때건 이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들 때 정말 이 어이없는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나 100살에 죽으면 너 몇 살이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베네피셔리를 한 중손자쯤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저희가 이 회혼식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래고 60년을 같이 사신 부부를 알아봤더니 8쌍이 나왔어요. 지금 왜냐면은 8쌍이란 뭐 몇 명 중에가 되게 중요한데요. 부부가 그때까지 같이 사신 분이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 중에 67년을 같이 사신 분이 나왔어요. 와. 50년이 금혼이고 60년이 회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70년은 이름도 없어. 그냥 70년 애니버서리야. 왜냐면 지금까지 70년을 같이 사는 경우가 드물었으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명보험을 대부분 들 때 이제 나 죽으면 우리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살까봐 힘들어서 들었는데 오마이갓 60년을 같이 살아버렸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때 생명보험을 들 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예를 드리는 거예요. 많으세요. 오래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 그냥 누가 들으라고 해서 아 그래 하나 들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생명보험이 만약에 나한테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다가 분명하게 탁 있어야 돼요. 돈 많으면 도와줘도 돼. 누구지? 야, 그- 오늘 엄청난 팁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이스가 정리를 한번 해봐봐. 뭘 정리해? 나더러 맨날 정리의 여왕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음. 캔슬하는데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캔슬이 아니라 랩스 되게 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때는 이유를 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지금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생명보험 이만큼 들었는데 너무나 다행히 나한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어뉴이티로 전환한다. 이게 굉장히 골자죠. 네. 그 첫 번째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애드할 게 있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캔슬하려고 할 때 그거를 랩스 시키는 게 좋은 거는 아니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거기 지금 갖고 있는 팔러스에 모인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브라이언의 케이스죠. 쓰고 싶은 사람은 지금 그냥 캔슬을 해야지 그 안에서 보험료가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랩스 시키면 안 되고 그 보험에 모여 있는 캐시밸류를 쓰려고 그러면은 그냥 캔슬해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쓸 돈이 있는 경우. 그렇죠. 근데 요 얘기는 이제 조이스가 몇 번을 강조했어요. 뭐냐면 생명보험을 든 많은 경우에 3년 이내에 캔슬을 한다. 3년 이내에 캔슬하는 경우는 사실 뭐 캐시밸류가 안 쌓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안 형편없게. 쌓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단호하게 단칼에 이거보다는 그냥 랩스 시키게 두면은 그게 한 1, 2년 그냥 살아 있는 채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얼마 안 되는 텀 같은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에이 캔슬하니까 그냥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비즈니스가 론 같은 거 할 때 보험료를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그러니까 저렴하게 내는 보험료가 적은 그렇지만 커버리지는 많은 이런 텀을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팔았어. 그럼 더 이상 보험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뱅크에다 어사인된 거를 반드시 풀어서 내 앞으로 돌린 다음에 거야, 내 거. 그냥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그때 캔슬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갖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냥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굳이 3개 뭐. 캔슬했어. 여기 저기 있었네. 여기. 등잔 밑이. 괜찮아.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지. 그냥 새로 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못 산다. 나 같은 분 많을걸?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 제가 보기보다 엄청 엉성해요. 아 진짜. 아니 필요 없으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갖고 있다 썼으면 되네 그거. 그럼. 그 몇백 불이라도 그게 들어있는 걸 쓰는 거야. 그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머니돈나 하면서 상식과 지식이 느는 거라고 제가. 본래는 제가 사기당하기 딱 좋은 캐릭터였다고. 자, 여기에 대해서 조이스가 더 보탤 말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오 오늘 미숙이 언니 네, 잘했어. 네. Very good. 저희가 이렇게 베리 굿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돈나님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선우미숙 씨께서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되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기운 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10만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여기 써 있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